안녕하세요. 상담 이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아름백의 인지, 행동, 상담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아름백의 주요 이론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동적 사고. 우리 자동화되어 있는 자동적 사고가 있으면 툭 하면 나오는 행동, 이런 툭 하면 나오는 생각, 이런 게 이게 어느 정도 쭉 누적이 되어서 자동적 사고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동적 사고, 어떤 환경적 사건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오르는 생각과 심상으로서 특정한 감정과 행동 반응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런 자동적 사고, 어떤 상황이든지 툭 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자동적 사고, 이거는 어린 시절 밀폐된 공간에 갇힌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비슷한 공간에 있게 되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때 경험했던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사고, 이런 게 사람마다 어떤 자기만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머리 감는 거, 그래서 지금도 좀 밀폐된 공간에서 머리만 감으면 호흡곤란, 이런 게 즉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나뭇가지 흔들리면 그 지렁이처럼 보인다든지 가장 어떤 그런 자기만의 자동적 사고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오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체계적으로 왜곡해서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인지적 오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시스템에 의해서 왜곡된 사고로 해석을 하게 되죠. 이런 게 이제 전부 아니면 이런 사고, 흑백 논리, 이분법, 이런 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지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수업 시간 설명하는 것도 자기만의 옳고 그름, 이분법, 이거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흑백 논리가 우리가 이분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연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평가절하, 지나치게 낮춰서 보고, 너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인지적 사고를 하고 있는 이런 게 인지적 오류고, 또 과장이나 너무 축소해서 사용하는 거,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면을 축소해서, 이런 잘못돼. 이 평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너가 얼마나 부족한가로 증명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어떡하, 우리 평범이 비범인데 평범하단 말을 굉장히 부족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발끈 화를 내는 사람 있죠. 평범하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넘겨짓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 생각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믿는 거. 너가 무슨 생각 때문에 그렇게 화나는 줄 알아. 자기의 생각으로 딱 넘겨짚어서, 남편한테 하는, 당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잖아.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과잉 일반화, 지나친 일반화 현재 상황의 한두 부분에 근거해서 극단적 결론. 그랬잖아. 어떤 한 일부분 갖고 당신 나 사랑하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이런 일반화 시켜버려. 한 부분 가지고. 그래서 결론 내린 거. 나한테 조금 관심이 없으면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일반화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상담의 과정, 상담의 목표. 아름백이 얘기하는 상담의 목표가 무엇인가? 상담의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적 사고를 변화시키고, 또한 여기 인지적 도식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고로 전환시키는 거. 이게 목표예요. 자기도 모르는 그 인지적 사고, 이게 전체로 생각해요. 이 사고에 견해 차이가 있으면 아주 갈등이에요. 특히 부부 간에, 또 친한 친구 간에.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자동적 사고를 변화를 시켜야 돼요. 변화를 시켜서 새로운 도식을 바꿔야 되죠. 도식을 바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어린 발달 단계에서 어떤 도식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새로운 사고를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상담 진행 과정. 상담 진행 호소 문제를 구체화하고 함께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 가장 지금 호소하고 가장 위기상황, 가장 급선무를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거.
이것을 구체하고 심리적인 문제, 인지적 요인에 관련되어 있으면 설명하고 지금 마음에 뭐 어떤 일, 지금 마음의 갈등, 지금의 나의 마음의 위기상황 이것이 인지적 요인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어느 인지적인 오류가 있어서 이러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적 자극과 자동적 사고를 함께 탐색해 보는 거예요. 지금의 이 문제를 일으키는 지금 어떤 환경이 있어서 지금 환경인지 아니면 나의 자동적 사고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걸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환경적 자극에 대한 내담자의 해석에 대한 현실 타당성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세상 탓으로 돌리고 있는지, 다 세상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이 주변이 잘못돼서, 아니면 우리 반 애들이 문제여서, 우리 담임선생님 문제여서, 이런 환경적 자극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한 현실적으로 타당한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환경적 자극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대안적 해석을 탐색해 보고, 그 기본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에 한번 대체하는 것이죠. 이런 게 대해서 한번 탐색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환경적 자극을 왜곡되게 하는 보다 근원적인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의 내용을 탐색해야 돼요. 우리가 순기능으로 바꿔야 되는데 역기능적인 사고가 역기능적인 행동을 내죠. 그래서 이 왜곡된 사고의 어떤 그 탐색을 해볼 도식의 내용 같은 거를 잘 탐색해서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역기능적 인지도식의 내용을 역기능적 내용의 도식이 있죠. 이 내용을 현실성 있게끔 또 합리성, 유형성 이러한 측면으로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역기능적인 거 이걸 순기능으로 바꿔야 되겠죠. 우리 현실에 맞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어떤 제도, 정책이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현실에 맞는 거. 그 다음에 합리성에 맞아야죠. 그 다음에 얼마나 유용한가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적 인지를 탐색하고 내면화할 수 있어야지. 내면화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변화 가능합니다. 이런 내면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행동의 변화가 단타적이죠. 단타적이죠. 그래서 내면의 변화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론 백이 얘기하는 인지 행동 상담의 어떤 상담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기법에서 정서적 기법, 정서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요즘에 이제 경험한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러면서 그 자동적 사고를 어떤 사고를 했는지 이거를 이제 이끌어내게끔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심상 기법 사용해서 당시의 상황에 한번 몰입시켜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때 그곳에서 상황을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한번 재경험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 탐색을 해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진도가 좀 빠르나요? 이해가 되죠? 이제 우리가 아까 이 기법에 대해서 다 살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다른 사람의 거의 같은 이론이니까 같은 방법이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서 경험을 재현하기 위해 역할 연기, 롤플레이를 사용하고 실제로 있었던 상호작용의 내용을 듣고 상담자가 그 상담 중에 일어나는 그 내담자의 정서 변화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롤플레이를 하면서 그때 상황하고 지금 재현하면서 지금 방금 어떤 생각이
스쳤어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한번 다시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 기법. 언어적 기법으로 소크라테스식으로 많이 사용도 해보죠. 내담자가 자신의 자동적 사고가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를 평가하고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냐.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문제 제기.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이런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한 근거 무엇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무엇이에요? 이제 내담자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대안적 사고를 찾아봐야 되겠죠. 상담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그 대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적 사고를 찾기 위해서 달리 설명할 수 없을까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대안.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가요? 하고. 또 그 있었던 일, 그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다시 일어난다 생각하고, 아, 끔찍해. 이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가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언어적 기법을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피드백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 기법. 행동적 기법으로 이런 행동 실험의 형태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동 실험은 내담자가 부정적 사고의 현실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의 형태로 어떤 행동을 해보게 하는 것.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우리가 이거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 수 있잖아. 말로만 이거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 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가서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봤더니 과연 뜨겁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자, 그러면은 아론백의 인지행동 상담 이론이 우리 이런 학문과 상담에 공헌한 점들 있죠. 그래서 이게 ABCD 이론이 있었죠. 이 상담 모형을 간단히 명료하게 또 보여줬던 거죠. 이 이론에. 그 다음에 내담자 스스로가 인지정서 행동 기법을 사용하여서 행동을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을 기여한 게 공헌한 점이죠. 그리고 새로운 획득한 통찰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이를 강조한 게 이 어떤 아론백의 공헌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론백의 공헌점과 또 제한점이 있겠죠. 그 제한점은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론백의 인지행동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또 게스탈트 상담 이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게스탈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게스탈트 상담 이론의 이제 우리 개요를 살펴보겠는데, 게스탈트의 의미가 뭔가? 이 의미, 이거는 전체 형태라는 의미의 말의 어원이 있습니다. 전체라는 형태라는 의미의 어원이 있고, 이 상담의 기본 목표는 뭐냐? 게스탈트 상담의 기본 목표는 내담자 자신의 행동과 경험하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의 어떤 느낌, 생각,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책임. 이게 뭐냐? 자, 이 기본 목표 게스탈트 이론에서 행동, 경험하는 것에 이걸 자각해야 되겠죠. 자각하지 않으면 자각은 들어갔다가 살짝 여기까지만 오면 다시 그 행동이 반복됩니다. 정말 깊이 들어가서 자각하고 정말 이렇게 옴으로써 내가 이런 손실, 피해 등등이 많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지. 정말 나의 이런 행동 이러면서 완전히 자각하고 다시 재구성되어서 나와야만 우리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책임을 지는 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의 역할, 게슈탈트의 상담자의 역할은 뭔가? 내담자가 경험한 것을, 추상적인 것을 피하고 직접적인 것을 질문하여서 느낌, 생각, 행동을 스스로 파악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가지 말고요. 그래서 그 느낌, 생각 이런 거를 잘 파악하고, 게슈탈트는 정신분석 이론, 뭐 유기체 심리학 이거 우리 이런 이론, 뭐 사이코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발전시킨 거예요. 이런 이제 나중 게슈탈트 이론 기법도 하겠지만 이런 게 거의 기반해서 했던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게슈탈트의 주요 개념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게슈탈트의 주요 개념에서 거기서 얘기한 인간관, 관은 무엇인가? 인간은 현재 중심적이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이고, 현재 중심적이고 전체적이고,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잠재력을 각성할 수 있는 존재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현재 중심적이라는 거, 전체적이고, 또 잠재력을 각성할 수 있는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이런 게. 현재 중심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현재 환경 속에서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지금 여기 현재 여기 이 상황을 굉장히 중시 여기죠. 그리고 전체적이라는 것은 육체, 정신, 환경의 각 요소를 전체로 이해한다는 의미. 정신, 환경, 정신, 신체, 환경, 주변 이걸 전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게슈탈트란 이런 개체가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그 상황에 실현 가능한 행동 동기로 지각한 것입니다. 이런 게 게슈탈트 이론 여러분들 많이 이제 접해보셨죠?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게슈탈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좀 더 현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게슈탈트는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 대한 강조를 아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강조로서 현재의 순간을 이해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here and now에 대해서 이해하고 경험하고 또 음미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현재에 대해서 이 시제를 과거 있고 미래 있지만 here and now 지금은 이걸 가장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이게 여기에 굉장히 중점적인 걸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재에 대해서 게슈탈트가 이러한 주요 개념이죠. 지금 그렇죠. 뭐 이제 정신분석은 과거를 많이 중시 여기지만 우리 현재가 중요하고 또 미래 어느 시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개인의 이론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나 게슈탈트는 이 현재를 중시 여긴다는 거. 다음에 우리 미해결 과제. 우리 미해결 과제가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문제, 갈등 이걸로 연결되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미해결 과제는 사랑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여 생기게 되는 정서적 찌꺼기로 현재 중심의 자각을 흐리게 합니다. 이런 사랑, 우정, 인정 이런 게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그게 정서적으로 갈증, 결핍으로 찌꺼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경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 경우는 거리에서 물건을 주워오고 아니면 슬쩍 해오고
이런 것도 사랑을 슬쩍 하는 그 기본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왜 남의 물건을 슬쩍 해오는지 그 이유를 모르지만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걸로 역기능적으로 채우는 거죠. 사랑이 결핍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매달리는 거야. 매달리는 거. 이걸 결핍해. 또한 길거리에서 뭔가 주워오고 그런 부모들 너 거지니? 이러면서 그건 뭐야?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나의 정서적 찌꺼기가 뭔가 결핍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게. 그래서 이 현재의 중심이 자각을 흐르게 하고 정서적 찌꺼기란 뭐 분노, 이런 격분, 증오, 고통, 이런 불안 이런 게 표현되지 못한 감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나의 정서적 찌꺼기가 무엇인지, 누구에 대한 증오인지, 누구에 대한 어떤 증오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었던 거 포기, 누구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이런 또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면서 오는 어떤 죄의식, 이런 등이 나의 증상으로 해결되지 못한 게 증상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피. 우리 회피는 해결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주어진 과제는 해결하고 나가야 되죠. 그게 우리가 나한테 주어진 과제를 잘 처리하는 거. 이게 곧 능력인데 이걸 피하면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미해결 과제에 직면하거나 미해결 상황과 관련된 불편한 정서에 직면하는 것을 스스로 막는 데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에 직면하는 게 싫어서 회피해버린 거죠. 떠나버리고 싶고. 이 문제를 그대로 미수로 놔두고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게 우리가 보면은 회피. 그래서 회피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경과 배경을 보겠는데 이 정경이란 어느 한순간 관심의 초점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한순간 관심의 초점. 배경이란 건 관심 밖에 놓이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초점, 이거는 밖에 이런 상반된 거죠. 그림 감상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액자의 그림의 내용도 그 배경도 우리 동양의 아름다움은 여백에 있다고 하지만 여백이 있다는 건 곧 뭐예요? 그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림이 있다는 거. 이런 게 그림. 그래서 이런 정경과 배경. 이 침묵. 주변에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것은 침묵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침묵에서 배경이 침묵에 있어서 이 소리가 전달된 거죠. 정경과 배경 이런 게 그 게스탈트의 정경과 배경의 교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놀이를 하다가 목마른 아이가 물을 마시고 다시 놀이에 몰두하는 거 이런 거를 하던 걸 이제 정경 연장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게스탈트 이론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 게스탈트의 뭐 주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게스탈트의 뭐 성격 발달이라든가 또 우리 심리적 문제라든가 또 어떤 결과 상담 과정 이런 등등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